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매주마다 드네요. 아, 오늘 리스닝 특강 124기 3회차 수업 하는 날이죠. 자, 3회차 수업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염려를 하신다면 제가 편집을 하면 되니까 영어 리스닝 하면서 또는 영어 지금 과제 문장 하면서 영어 공부하시면서 좀 특히 좀 힘든 부분, 좀 헷갈리는 부분 있으시면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라 그러지? 좋은 얘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혹시 이제 이 사람마다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아, 자, 어떤 식으로 영어를 베이스를 쌓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리 트레이닝을 하고 어, 귀에 이제 소리는 잘 들어온다. 소리는 잘 들어오는데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이제 눈으로 영어를 배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영어 교육 방식, 이렇게 막 주입식, 암기 교육 이런 걸 한 건 아니고, 막 눈으로 막 이렇게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문법 공부해가면서 나중에 리스닝과 스피킹으로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니고, 어릴 때 뭐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라든지, 어릴 때 좀 해외에서 뭐 초등학생, 뭐 예를 들어서 grade 2, grade 3 이런 한 2년 정도 다녔다든지. 그런데 이제 소리는 스피킹 할 때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을 막 하는데 머리에 영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소리가 이 어순이 어떤 식으로 이 잡혀야 되는지가 전혀 머릿속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약간 모국어로 배우거나 모국어처럼 영어를 배웠다 그러면 소리를, 그러니까 청음을 배워가면, 청음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 소리가 떤 자리에서 나는 소리인지 그 자리가 어순을 결정하고, 사실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는 문법은 아니지만 문법이 센텐스 스트럭처가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약간 어설프게 영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한국식으로 영어를, 그러니까 제가 한국식이라고 얘기를 한 건, 주입식 막 교육으로 막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보다 이해력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몇 마디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어디 가서 영어를 들으면 일단 소리는 들리니까 뭔가 리액션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네가 들은 게 뭐야라고 해보면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이런 케이스에 필요한 게 그래머입니다. 그래머가 이 뭐 글을 잘 쓰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영어의 사운드를 내가 좀 이해를 해야 청음이 되는데, 청음을 하고 나서 이 영어 사운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센텐스 스트럭처로 연결이 되는지를 도와주는 구간이 어, 문법인데, 이때 문법은 우리가 제가 자꾸 이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보는 방법보다는 약간 매크로하게, 자, 마이크로는 디테일을 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일 테고, 매크로는 좀 빅 픽처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문법은 실전에서 적용을 하시려면, 그리고 실제로 문법이 바람직하게 정말 좀 맞는 순서, 그리고 가장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청음이 다 되고 나서 문법을 조금 잡아주면, 내가 소리가 들리는데 해석이 안 되더라 하던 부분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는 좀 빅픽처로 큰 그림으로 봐주시는 문법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문법책을 찾아서, 뭐 Grammar in Use 같은 책을 찾아서 문법 공부를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시기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이나 학습 방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DM을 주시고요. 또는 단톡방에 그런 질문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또 공감하는 얘기라서 같이 또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예고를 하나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3, 4개월 전부터 좀 해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요청을 해주셨고, 수강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이 로그인 클래스라든지, 또 말하는 학습지, 바나나 러닝을 알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학교 출신 아이들이 문법이 안 돼서 지금 명작도 막히고 시험 다 갈아엎고 있어요. 자, 문법 수업을 좀 열어주세요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어, 4월 정도에 문법 수업을 짧게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걸 temporarily 하게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하고 끝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더 준비를 해서 지금 로그인 클래스가 120기가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래머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고정 시간을 정해두고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아마 첫 수업 시작일은 8월 8일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혹시 이제 나에게 그래머 클래스가 나는 이제 영어 좀 그럴싸하게 듣고 스피킹 하는데 내가 예전에 배웠던 문법 말고 미국식 문법을 한번 배워보면 나한테 이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스피킹 할 때 이런 뉘앙스 잡는 방법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서 영어 구사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영작할 때 내가 이렇게 컬로케이션 사전이라든지 문법 책이라든지 이렇게 thesaurus 동의어 사전을 찾아서 나는 영작을 하고 나는데 그 사전에서 얘기하는 instruction과 direction 문법 관련된 얘기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수업이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전에서 활용 영어를 좀 시작을 해서 청취도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청취를 할 때 그러니까 리스닝이 스피킹과 완전히 별개로 분리돼서 시작이 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리스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을 발음을 해보고 말해보고 이런 스피킹은 했는데 이때 그래머를 본다고 할 때는 그 마이크로한 그래머 룰스에 집착을 하거나 그게 어디에 기능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를 모르면서 그냥 공부가 아니죠. 문법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빅 픽처로 문법 책은 뭐 이렇게 한 권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게 있다라고 하겠지만 어, 내가 전체 이렇게 문법 큰 그림으로 한 페이지로, 원 페이지로 내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그런 문법 용어들, 어, 이런 것들은 용어도 뭐 이렇게 중요한데 기능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나 다 알고 있다. 내가 리스닝 할 때, 스피킹 할 때 항상 쓰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런 영작할 때 그런 사전들 참고하게 되면 거기 있는 인스트럭션, 디렉션은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에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8주 완성 과정으로 1기가 시작되고 나면 또 그 다음 회차에 8번 수업이 끝나면 2기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그래머 클래스를 한번 시작해 볼 예정이고 사실 어제 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시작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좀 뭔가 이제 준비나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8월 1일 금요일이더라고요. 8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마 클래스의 안내 공지 사항은 제가 어, 단톡방에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톡방에 드릴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강 신청 기타 등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4기 리스닝 특강 하고 있어요.
리스닝이야말로 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 리스닝은 나중에 영어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막 공부하는 게 리스닝 아니야? 처음에는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이제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었고 막상 이제 리스닝을 눈앞에 닥쳐서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딕테이션을 막 해보고 딕테이션이 아니더라도 듣기 평가 스타일의 문제를 막 들어보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실력이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리스닝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허송세월을 오랫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영어 레벨로 보게 되면 내가 리스닝을 아직까지 트레이닝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레벨인 거죠. 그 레벨이면 영어가 딱 그 레벨이다. 영어를 잘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건 맞겠지만 약간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것 같아요. 리스닝이 안 되는 건 리스닝 하는 방법을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 그 생각을 하기까지가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닝은 어, 펑셔닝하게 소리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소리가 나중에는 이해 영역으로 넘어가야 청음이 청해가 돼서 정말 듣고 말하고가 편하게 되는 영어 구사자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죠. 자, 근데 리스닝은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내용은 부처 읽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고가, 이 개념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 읽기를 했었어. 그래서 마치 어, 제가 이 문장을 좀 천천히 발음하는 이유는 제가 문장을 빨리 읽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 지금 제가 어, 예를 든 빨리 얘기한다 또는 천천히 얘기한다 그 속도가 되게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영어 사운드가 우리말 사운드랑은 다르기 때문에 1분에 약 150단어 정도는 막 내뱉는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 내뱉게 되는데 그러면 적정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가 결코 빠른 속도가 아니고 영어의 아주 디폴트 값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면 아직 아, 굉장히 초보 레벨인 거예요. 청음을 하는 데서는. 내가 이렇게 천천히밖에 못 읽는 이유는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을 하려고 정확한 발음하려고 저는 정확한 발음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나하나 합니다라고 했는데 듣는 입장에서, 원어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같은 예시를 들었죠. soft drive라는 또는 hard drive라는 단어를 발음을 할 때 soft drive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 그걸 아 정확한 발음 하셨네요. No, that's not the case.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붙여 읽어줘야 되는 거는 한 호흡으로 해줘야지만 정확한 발음 하셨네요. soft drive 하셔야지. 정확한 발음 하셨네요. 그리고 또 만약에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또박또박 발음 articulate 하시네요.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박또박이고 그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붙여 읽기라는 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간과를 할 수도 있고 알고 있었는데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많으신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아예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리듬감이 없지? 라고 했는데 붙여 있는 거구나라는 그 아하 모먼트부터 좀 이 리스닝을 잡는 것이 저의 이런 리스닝을 잡고 영어 구사자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리스닝 특강 로그인 클래스를 이어오게 되는 여정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여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2회차에서는 조음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조음점, 모음 조음점, 자음 조음점 중에 특히 자음 조음점 연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봤어요. 자, 기억들 나시나요? 자, 기억들 나시죠? 어, 자, 음, 그리고 연습하셨던 부분을 평상시에 영어 이렇게 하실 때
또는 과제를 하실 때 꼭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근데 이때 적용을 할 때 어떤 컨셉으로 적용을 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리스닝 프랙티스를 좀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요. 스피킹을 어떤 식으로 이 리스닝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내가 리스닝 실력이 좀 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교재들을 세팅을 해서 스피킹으로 좀 이어나갈지에 대해서는 6회차 시간에 레슨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 특히 오늘 3회차 내용까지가 어떻게 보면 다 아하 모먼트가 돼야 돼요. 그 아하 모먼트가 돼야 된다 그러면 생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고 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부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붙여 읽었다. 붙여 읽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붙여 읽었는데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가 단어 두 개가 붙어 있고 세 개가 붙어 있는데 앞 단어의 끝 음가 그리고 뒷 단어의 첫 음가 그러니까 블렌딩이 아주 심하게 되니까 도통 소리를 캐치를 할 수가 없다. 정답지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이때 필요한 게 조음점이거든요. 조음점은 특히 리스닝이 상급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소리 내는 방식대로 소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얘기는 내가 정확하게 소리 내는 건 내 귀에 다 들어와요. 내가 어떻게 익혔든 원어민 소리대로 소리 내는 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어민 소리와 아주 이질적으로 소리를 내는 건 그 소리가 절대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so simple. 굉장히 간단하죠. 그 소리를 모방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모방하는 방법을 잘 모르죠. 그냥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자,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음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우리가 스피킹 할 때 발음은 교정되는 건 thank you지만,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조음점 2회차 교정을 하는 수업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하실 때도 우리가 조음점을 배웠던 부분을 스피킹 하실 때 내 발음을 좀 더 교정해서 해봐야지도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근데 리스닝을 하실 때 내가 듣고 잘 안 들렸어요. 착음이 됐어요. 착오에 의한 어떤 소리 캐치가 됐습니다. 잘못 들었다는 거죠. 이 청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배웠던 그 원음 사운드의 정확한 발음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그 소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가 있죠. 그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도 중요해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발음을 굴리고 뭐 발성을 하고 근데 위치가 더 중요해요. 그 위치를 찾으면 이 소리가 정말 배려 영어를 했을 때나 정말 레이지하게 발음을 했을 때 정말 대충대충 건들건들하게 발음했을 때 위치를 알게 되면 같은 소리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음점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스피치 블렌딩, 붙여읽기를 배웠고 인토네이션, where to intonate 배웠기 때문에 꽤 제법 문장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들으면 인토네이션이 들리네.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인토네이션이 들리는 거다. 예전에는 뭐가 올라갔고 뭐가 내려갔고 저기가 업 다운이라고 하는데 난 사실 다운 업으로 들리는데 라고 했던 게 업 다운이 맞구나 라고 들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음점을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소리가 나는 위치를 알게 되면 좀 자신감도 생겨요. 그래서 문장을 막 읽어봐요. 읽어보면 근데 리듬감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4회차부터는 센텐스 리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센텐스 리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 리스닝이나 스피킹을 할 때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리듬감을 잡을 수 있다면 이거 잡을 수 있어? 제가 약간 중구난방처럼 지금 갑자기 4회차 리스닝 특강 1회차, 2회차, 3회차 얘기하다가 센텐스 리듬으로 튀었는데요. 자, 바로 3회차 내용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텐스 리듬을 배울 수 있어? 태어나지 않고 배울 수 있어? 안 되는 거잖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센텐스 리듬을 배우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스피치 블렌딩 하고 프로넌세이션 하고 오늘 배우게 될 템포에 대한 내용까지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센텐스 리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텐스 리듬은 소리의 문법이 들어있네. 센텐스 리듬을 잘 구사를 하시는 분들은 문법을 안 틀리거든요. 나도 문법 안 틀리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소리로 문법이 캐치가 되는 거죠. 소리로 현재 완료 시제도 느끼고, 소리로 조동사도 느끼고, 소리로 가정법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안 했는데 이미 소리를 듣고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센텐스 리듬을 잡았을 때의 굉장히 파워풀한 어,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1회차, 2회차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문장을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데 뭔가 리듬감이 없는 것 같아. 자, 이 얘기까지 했었죠. 어, 어? 저렇게 얘기를 했다? 하고 이제 정답지를 보니까 너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적어봐 달라고 해서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빨리 어떤 부분은 빨리 얘기하고 어떤 부분 천천히 얘기하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장의 단어가 뭐 두 개 이상 하나 문장에 단어 하나 정도가 있어도 문장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뭐 부사만 던져서 어, 펑추에이션을 구두점을 찍는다든지. 근데 보통은 문장은 단어가 두 개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장이 단어가 뭐 다섯 개가 되든 여섯 개가 되든 그 문장에 들어간 단어 개수만큼 길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길어지냐? 그 문장을 읽는 속도가. 두 단어의 문장이면 짧게 읽고 열 단어면 길게 읽고 그렇기는 하겠죠. 물리적으로 두 단어보다는 열 단어가 훨씬 시간이 더 많이 물리적으로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더 걸리기도 하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두 단어와 열 단어가 비슷한 속도로 발음을 하기도 해요. 어, 제가 결론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모든 한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같은 속도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오늘 배워볼 텐데 그 속도를 페이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 속도라서 템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커버하지 못했던 F 사운드와 V 사운드를 간단하게 커버를 해보고 지난 시간에 발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발음에서 오늘 발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발음이야? 하시는 분들도 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때 한다고 그랬었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학원을 운영을 했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우연히 이 어학원 운영을 했었고 저는 이제 원장이었으니까 상담을 주로 했었죠. 그리고 주로 했던 건 이 레벨 테스트를 해서 이 친구를 어느 반에 넣을 거냐. 근데 그 어느 반에 넣을지의 그런 마이크로한 부분은 홈룸 티처가 다 있었어요. 담임 선생, 홈룸 티처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는 원음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어식으로 나중에 간다 그러면 유학 쪽으로 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반으로 가야 돼요. 라는 쪽으로 보낸다라거나 지금 이 친구는 이미 3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고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입시 준비만으로 가서 나중에 특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빨리 상담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어, 그렇게 이제 플레이스먼트 반 배정을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컴플레인이 오면 그 컴플레인을 풀어내는 역할을 했었었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또는 미취학 아동 7살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보면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죠. 영유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영유 출신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그 학원 운영을 하기 전에는 그 영유 출신 아이들을 랜덤하게 볼 기회는 있었지만 랜덤하게 이렇게 매일 몇 명씩 이렇게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 부모님들이 그 학부모 어머니들이 어떤 철학으로 또 어떤 스타일로 영어 교육을 시켰는지도 그 기회에 정말 컴팩트하게
아주 집중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영유 출신 아이들이 1년 다닌 아이들이 3년 다닌 아이들이에요. 이걸 제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냥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겪었던 평균적인 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1년 다닌 아이랑 확실히 3년 다닌 아이들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3년 다닌 아이들은 근데 3년 다녔는데 나중에 영어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3년 다녔을 때 대부분 영어 구사를 막 한다기보다는 거의 파닉스를 뗀 거죠. 그리고 문장에 익숙해진 거죠. 영어 문장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어가 막 있다기보다는 그냥 원음 사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청음이 잘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다닌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3년 다닌 아이들이 발음이 뭐가 다르냐? 얘네들은 원어민 발음 같다. 제가 그런 정말 이제 진심으로 제 어머니들한테 학원 등록해 주세요 하시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얘는 원음 사운드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닮았냐? F 사운드와 V 사운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가 그만큼 어려워요. 자, 어려운 소리인데 오늘 한번 제가 키워드 그리고 간단한 팁 하나 드리고 자, 오늘 내용인 3회차 템포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날씨가 무더위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자, 어, 주말 이른 오전 시간부터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어를 책임지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 제가 연습 문제를 자, 이 발음이 그렇게 어려운 발음이라고 했는데 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혹시 영어 전공을 하신 분들도 여기 있으신 걸로 알겠는데 마찰음이라고 하죠. 공기를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프로파일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프로파일을 준비를 했는데 항상 연습하실 때도 이런 프로파일에 뭐 이미지를 하나 프린트아웃 하셔서 항상 앞 옆에 두고 연습하실 때 가이드로 사용하시는 건 적극 추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프로파일을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자, 소리가 이 안에 들어있느냐. 정면에서 잘못 발음을 하다 보면 소리가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찰음이라는 건 소리를 마찰을 시킨다는 건데, 자, 지금은 F 사운드와 V 사운드. 갑자기 복잡해지는 것 같이? 자, 심각해지는 내용 아닙니다. 자, F 사운드와 V 사운드 마찰음을 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저하고 트레이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저거 강조할 것 같다. 자, 예상을 하셨죠? 공기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air가 inside에 있어야 되고, 그 air가 밖으로 나오는 그 힘이 있어야지 마찰이 되는 거예요. 그 마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유 출신 아이들 그걸 잘하는 거예요. 공기가 한국어 얘기할 때는 공기가 밖으로 많이 새거든요. 한국어 얘기할 때는 또 한국어 목소리로 딱 얘기를 하고 영어 목소리로 얘기를 할 때는 초딩인데 초인인데 되게 중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자, 공기가 이렇게 입 안속에 머금으면서 뼈하고 살갗을 치다 보니까 울림 소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 다른 영어 자음도 다 마찬가지지만 F 사운드와 V 사운드를 할 때는 내가 공기가 입 안에서 입 밖으로 shoot out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연습 문제 한번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그 자음 조음점 연습하는 시퀀스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pair를 인지를 한다. pair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unvoiced 사운드와 voiced 사운드에서 unvoiced 사운드를 먼저 찾았죠. 무성음을 먼저 찾았죠. 그리고 유성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발성한다. 이렇게 시퀀스를 우리가 잡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기억들 다들 나시죠? 자, F 사운드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자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어, 편의상 제가 하이파이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하이파이브는 우리말도 하이파이브잖아요. 하이파이브 단들을 한번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좋습니다. 하이파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좋습니다. 어, 이 스트레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 단어 안에서도 인토네이션이 있겠죠. 하이가 높음일까요? 1번 up down high five. 2번 high five down up.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업다운. 정답 1번. 1번. 어서 그렇죠. 1번이죠. 어, 우리말에 들어와 있는 borrowed English는 다 의심해 보세요. 아, 틀렸어. 발음 틀렸을 거야. 그럼 거의 100% correct 한 걸 저는 항상 경험을 했어요. 하이파이브도 우리말 스타일로 순화를 하잖아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강세를 두 번 주잖아요. 체인지 같은 경우도 체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매니저 같은 경우도 매니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메랄드도 에메랄드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스몰 톡 하잖아요. 스몰 톡인데 그렇죠? 아메리카노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외래어로 들어와 있는데 단어가 똑같은 영어 단어는 다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하이파이브 해주셔야 되겠죠. 업다운입니다. 자, 제가 연습 문제를 드렸고 자, 키워드를 드릴게요. 이걸 연습을 하이하이브로 해볼게요. 하이하이브. 뭐야, 하이하이브가? 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이브를 하시면서 우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에어가 이 마찰을 하기 위해서 에어가 자, 이 인사이드에서 일단은 인사이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 그 마찰음이라고 해서 윗니가 아랫입술을 5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공기가 이미 없는 상태. 제가 5 했을 때 공기가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공기를 머금고 5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5 할 땐 공기가 다 빠진 상태이고 이 공기가 들어 있으려면 이 중간 정도의 우리가 소리를 위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정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약간 디테일한 팁, 완성형 팁까지 드릴 텐데요. 영어 이 F 사운드, V 사운드는 요 위치에 나는데 우리말 약간 따라고 발음하실 때 위치랑 비슷하다고까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게 무슨 소리인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이가 하는 역할은 공기를 내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업, 다운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발성 훅 해주시고 하이 해주시는데 하이의 앞에서도 하이 할 때 공기가 나가야 되겠지만 뒤에 그 H 사운드도 공기가 많이 나가야 된다를 지금은 좀 과장을 해주세요. 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브. 네, 그 하이하이. 하이 하실 때 공기가 많이 나가야지. 하이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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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이브에 공기가 나갈 때 살짝 마찰을 시켜주는 거예요. 윗니가 살짝만 건드리면 됩니다. 이 정말 입술을 건드려도 되고 아니면 공기가 하이브 하면서 공기가 나갈 거잖아요. 이 공기만 이렇게 내가 살짝 윗니로 살짝 이렇게 마찰을 시켜주면 돼요.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브. 다 좋으세요? 하이파이. 다들 제가 지금 시연하는 것처럼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신 분은 없으세요. 다 하이파이브 하셨는데 원어민들 이 마찰음 F 사운드, V 사운드 할 때 보면 그 윗니로 잘 안 깨물어요. 뭐 영화에서나 자기가 막 특별한 장면에서 뭐 어떤 임팩트 만들어내야 될 때 과장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입도 잘 안 벌려요. 원어민들은 입도 크게 안 벌리죠. 웃을 때나 입을 크게 벌리고. 자, 근데 소리는 이 소리가 맞습니다. 지금 난 소리. 물론 이제 계속 연습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 소리기는 한데 일단 소리 내는 위치는 하이브로 잡아주시고 하이파이. 자, 그래서 하실 때 하이하이 먼저 해주시고 하이파이 해주시고 여기가 이 F 사운드의 위치구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당장 완성형으로 이게 안 잡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시퀀스로 연습을 하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 소리를 찾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한번 해볼게요. 어, 소리가 발음도 어려운데 많이 사라지잖아요, 이 소리가. 어, 그 소리가 사라지고 우리 귀에는 거의 정도로 들릴 수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 어. 모음이 우리말 오에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말 오는 영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라 아, 여기 후면에서 소리가 나는 큰 발음 이렇게 소리가 나고 아가 나는데
제가 지금 V 했을 때 이 모양이 V가 보이죠? V. 이제 V 하게 되면 음, 이건 전면에서 공기가 다 빠져나와 버리고 읽은 겁니다. 마찰이 안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 인사이드에서 이 V를 해줘야 돼요. 할 때 그 위치가 자, 우리말 자, 제가 너무 TMI죠. 어, 트레이닝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익숙하다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머리 아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따라고 하셨을 때 따라고 하셨을 때 그 따가 이 앞에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느끼시기보다는 아마 보통 요 정도에서 따. 그래서 할 때 이 v가 정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듯 v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아가 여기서 나죠. 여기서 나요. 아, 아. 그래서 어부이선 아베 아베 v 어,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어, 사운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어민 친구, 나의 가까운 원어민 지인 또는 챗 GPT도 원어민이지 않습니까? 챗 GPT 요즘엔 다른 AI 툴도 많으시죠? 나의 F 사운드를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이 에어의 프레셔를 높이셔야 됩니다. 높이셔서 이 마찰음의 소리가 그럴싸하게 나야지 F 사운드가 인식이 됩니다. 아니면 P 사운드로 인식해요. 아니면 우리말 피읍으로 인식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3회차 내용인 템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영어로 인사하면 보통 뭐라고 하나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영어권 사람들하고 아주 오랫동안 지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내던 곳은 에이전 퍼슨이 저밖에 없었어요. 정말 어쩌다가 한 명 있을 거야. 그러면 백인만 이렇게 보고 살다가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동양인이라서. 자, 그럴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식이 많지라고 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스몰 톡.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왜 스몰 톡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인사말. 정말 궁금하지 않은데, How was your weekend? How are you? Have you been? 이런 문장들. 어,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한두 문장 주고받다가 대화가 되거나 짧은 인사가 되고 어, 대화가 좀 종결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왕 영어라는 언어를 이제 했으면 스피킹도 잘 해야 되고 스피킹을 이왕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표현, 정말 내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데 또 너무 사람들이 내 색깔이 강해서 아무도 안 들어주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얘기, 자,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얘기 70%인데 내 색깔로 한 30% 정도 하고 싶은 말 실컷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피킹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자, 근데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청음, 그 다음에 리스닝 잡아야 되고, 듣고 말해야지. 안 듣고 말하면 나중에 말하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듣고 말해야 되고, 말하기도 내가 듣고 말하지 않고 왜 뜯어 고쳐야 되냐면 다 틀린 영어예요. 혼자만 유창한 영어였었던 거예요. 원어민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 그러면 이제 혼자만 유창하다고 생각하는 매력 없는 영어가 되는 거죠. 그 전화 영어 선생님이나 알아들어주는 또는 내가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내가 사장님이니까 직원들이나 알아들어주는 그런 영어가 또는 이렇게 그 거래처 우리가 이제 바이어니까 그 업체 사람들이나 알아들어주는 그런 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인풋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스닝은 a lot of times 인풋이 많이 필요하고 스피킹을 하실 때도 자, 인풋을 많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How are you? Have you been? 이런 문장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제가 음, did you get up?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연습 문제 하나 드렸습니다. What did you get up to? What did you get up to? 그렇죠. 자, 다른 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What What did you did get you up get to? up to? What did you get up to?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했던 것처럼 다 붙여 읽기를 하셨고요. 붙여 읽기를 했고, 이 자음 좋은 점 우리가 한 번밖에 죄송합니다. 자, 한 번밖에 트레이닝 하지 않았지만 자음 좋은 점 배웠던 부분도 이렇게 적용해 주시는 사운드도 제 귀에 캐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회차 내용 나갈 테고 템포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단어가 몇 개예요? 6개네요. 이 6개가 균등하게 같은 속도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What did you get up to? 할 때 어떤 부분은 what is 이런 부분은 되게 빨리 지나가. 그렇죠? 자, 이게 커서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잠시만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What is you? what is 그쵸? what is 하셔야 될 텐데. 자, 이 부분은 블렌딩도 되게 심하게 되는데 속도가 빠르네. get도 빠르게 하는 것 같고 upto는 좀 잘 들리는 것 같다. 뭐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 자, 다른 문장을 하나 어형을 한번 바꿔볼게요. What have you been up to? 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So, Ronnie, what have you been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these days?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days? How are you?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at have you been up to? What have been up to? We've What have, been up to. 그쵸, 정답. Uh, What have we've you? been 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거 같은 단어가 다 똑같은 속도로 읽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야 What 되나? have you been to? What have you been up to? 어, What 너무, have you been up to? 너무 좋습니다. 자, 이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What have you 연습을 been up 해보도록. to? What have you been up 자, 그래서 이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잘 지냈어? 라고 할 때 이 문장도 사용을 해주세요. What have you been up to? 자, 최근에 뭐 하셨나요? 라는 문장을 사용을 하면서, 최근에 뭐 하셨나요가 최근에 어떻게 지냈어요가 직역이긴 한데, 그 어떻게 지냈어요라는 뉘앙스까지 있기 때문에, How are you처럼 인사말로 쓰는 거죠. What have you been up to? to? 자, 요거 연습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음, 자, 비슷하게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요거 한번 발음 해보시겠어요? Have How you have been? you been? 너무 I 잘하신데요. have been. 그쵸. Have you bee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만 한번 적어볼게요. 네 단어죠. How 가 있고요. Have가 있습니다. You. 자,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앞에 너무 이제 오늘 내용보다는 지난 시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 지난 시간 내용하고 접점이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녹화 강의 시청을 하실 때 어떻게 연결이 돼서 3회차 내용이 필요한 거구나. 1회차, 2회차, 3회차가 우리가 공부하듯이 다 따로 이렇게 노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따로 다 노는 컨셉이라고 해 주시기보다는 청음을 하기 위해서 1회차의 내용부터 학습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녹화 강의를 계속 좀 이렇게 어, 드리는 이유는 연습했을 때는 알겠는데 그리고 연습했을 때는 됐는데 혼자 하면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근데 연습은 내가 잘 됐을 때 연습을 곱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잘 안 되는 연습을 예전하고 똑같잖아요. 그 연습을 곱하기를 하면 영어가 안 됩니다.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뭐 녹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꼭 하셔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수업 시간에 느꼈던 걸 녹화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느끼시고 연습하실 때 자, 그래서 느껴야 돼요. 자, 그래서 1회차에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회차에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3회차에 알아야 되는 부분 또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1회차, 2회차 내용을 알아야지만 자, 오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단어예요. 자, 네 단어.
근데 같은 어, 영어 문장은 다 동일합니다. 같은 속도로 단어를 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천천히 읽는 단어가 있는 반면 아주 빨리 읽어서 어떤 단어들은 또 한꺼번에 여러 단어를 한 번에 발음을 해요. 자, 여기서는 제가 크게 나누면 다 view가 한 단어처럼 마치 그리고 been. 자, 편의상 오늘 템포 얘기를 할 테니까 자, 박자 여기가 한 박자라고 해볼게요. 아, 나 헷갈려 하시면 여기를 1초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앞에. 왜냐면 여기는 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0.5박자. 여기는 뺀 0.5박자. 자, 그리고 우리가 인토네이션도 잡아서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센텐스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살짝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는 다 있어요. 자, 인토네이션은 약간 마이크로 개념입니다. 센텐스 리듬은 뭐가 다르냐? 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은데 매크로해요. 그래서 더 크게 봤을 때 센텐스. 하우스키핑 룸 좀 나 대신 가줄 수 있어? 로니? Hey, do you think you can build a housekeeping room for me? 저 이렇게 얘기해서 Hey, 이런 리듬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토네이션 업다운 업다운을 잘 배우시고 나면 업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업다운이 있는 그 자리가 전체에서는 다운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업다운 업다운이 있는 자리가 전체에서는 업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업이 되지만 짧게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다운이지만 천천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Hey, do you think you can go to housekeeping room for me?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런 리듬감을 가지고 다들 영어를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지인이 영어를 너무 잘한다거나 내 주변에 이렇게 배우자나 또는 자녀분이 영어를 너무 잘할 때 소리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못 따라갈 때 하실 수 있어요. 자, 시간이 걸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영어 사운드로 배우실 때 가장 영어를 하시기가 쉬우시고 제일 빨리 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죠. 영어 스타일로 영어를 배우고 늘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죠. 우리가 인토네이션이 나왔으니까 자, 이제 거의 우리 1교시 마칠 시간인데 요 용어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정리하고 우리 나중에 2교시에서 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강세는 단어 안에도 스트레스가 있죠. 예를 들면 without, without 야, 진짜. 어떻게? 자, 1번 without, up down. 자, 이 안에서도 up down 단어 하나지만 up down. 2번 without, down up. 아, 이거 위자 다운업. without 하셔야 돼요. Why? 2번. 아, with와 2번 out이 부정어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인토네이션 배울 때 부정어 인토네이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ithout it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부정어니까. 그러면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높음 낮음을 얘기할 때는 stress 강세라고 얘기를 하고 without 전치사 높음 it 또는 with it 이렇게 할 때는 inton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have you been이라거나 아까 can you go to the housekeeping room for me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리듬이 어디가 높음이고 어디가 낮음이고 어떤 데는 이렇게 묶이고 어떤 건 단어 하나인데 안 묶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센텐스 리듬이 될 텐데 이때는 제가 묶는다라는 게 랜덤하게 자기적으로 묶는 게 아니라 dot 그룹이 돼야 됩니다. dot 그룹, ideas 그룹이 돼야 되고 이걸 뭐 청크 또 말뭉치 막 여러 가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listening practice 할 때는 가장 편안하게 placement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묶이는 거죠. So 자, 그래서 단어 하나 할 때는 업 다운을 자, 업 다운 다운 업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iPhone 하면 이건 두 단어죠. iPhone. 그리고 iPhone 내가 전화한다고. So I'm on the phone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갤럭시나 아이폰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업 다운으로. 그래서 단어 하나 안에서도
업, 다운 중요. 우리 구동사 연습 많이 하잖아요. 구동사를 다 단어 두 개로 읽어요. 그러니까 구동사를 보통은 공부를 못 하시죠. 너무 양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연습을 안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습을 해서 막 쓰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동사를 한 단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down, up인 스트레스가 들어간 단어처럼.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어 안에서는 up, down, down, up을 스트레스라고 하고 단어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intonation, where to intonate, up, down, down, up 할 때 up is where is intonated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리듬이라는 건 좀 더 매크로하게 보는 것, 스트레스와 인토네이션은 마이크로하게 보는 거라고 여기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10시 52분이네요. 오늘 교재는 5페이지, 6페이지 나가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갔다가 11시 2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